안녕하세요. 해성부동산TV 운영자 내청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세법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꼭 뭐 아파트나 주택을 처분하려는 분도 있고, 또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달라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세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뭐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참고한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 내용이 이해 가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 서울 그 지역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그 예시가 들어가고 10년 보유, 10년 보유한다는 거는 뭐 거주하면서 보유할 수 있고 그냥 보유할 수도 있는데 장기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그 내용 때문에 이제 10년 보유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10억을 어 양도 차익으로 10억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어, 이 그 지금 자료의 내용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10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차익 10억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이제 그 내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세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양도차익 10억이 넘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예시로 이제 돼 있고요. 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요 자료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 요 근처에 이편에서 신촌이나 또는 이제 신촌 포로조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내년 올해 양도를 할 거냐 내년에 양도를 할 거냐 따라서 그 예상 양도세가 좀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그 지금 중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거를 보시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억이 넘는 1세대 1가구 비과세 주택 그 10년을 보유한 분이 비과세는 어차피 이제 9억을 넘어 1가구 1주택이라도 할지라도 9억이 넘어가면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서 예상 양도세라고 나온 부분들은 9억이 넘겼을 때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예상 양도세가 또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억 원 미만의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비과세인데 왜 예상 양도세가 나오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예, 한 요, 하나하나 예시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건데요. 처음에 취득 시점, 그 다음에 양도 시점이 나오고, 2년 거주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거주 여부로 거주 조건을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도 차익이 좀 많이 발생한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보유만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거주 요건 들어서면서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안 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 방침이죠. 그 다음에 1주택 감면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예상 양도세 이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예시를 보면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은 보유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비과세 특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양도 시점이 언제에 따라서 완전 비과세를 가냐 아니냐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도 시점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 그럼 2년 거주 여부는 필요 없습니다. 보유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과세가 되고 장특공제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이면은 이제 10년 적용을 받죠. 그래서 2,499만 7,500원의 예상 양도세 이거는 이제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지만 9억 원 넘어가면은 양도세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2,499만 7,500원만 내면 되죠, 이분들은. 근데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이제 거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2년 거주를 했다. 이런 분들은 비과세 장특공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랑 똑같이 2,499만 7,500원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주를 안 했다. 2년 거주 안 하고 보유만 했다. 이러시면 확 달라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비과세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틀리냐? 이 장특공제가 틀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 거죠. 그게 뭐 1년, 2년이면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여기처럼 10년이 되면은 거의 80%를 공제받는데 공제 금액을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예제는 공제를 받아서 이거밖에 안 내는데 장기부역 특별공제를 못 받으니 그런 대신 이제 그만큼 더 내게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1억 6,456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뭐 2,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억 6천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그 한 7, 8천 차이가 더 내게 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 8월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이 그 뭐 이편의 세상을 예를 들면 이편의 세상 신촌이 뭐 입주 지금 3년 차지만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조합원이나 또는 승계조합원 또는 입주할 때 이제 매수하신 분. 그래서 이제 뭐 천차만별로 이제 보유 기간이 틀릴 텐데 그분들도 이제 요 부분에 따라서 어 2년 거주를 했냐 안 했냐 내년에 팔게 되면 2년 거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요 부분은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후는 어떤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가장 큰 차이는 2017년 8월 이전에는 보유만 하면 됐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보유에서 플러스 거주 여건이 2년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 이제 비과세를 받는 거고 그리고 양도 시점은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때 8월 뭐 10일 날 취득을 해서 2019년 뭐 11월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제 거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양도 시점은 사실 뭐 2017년 8월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2년 거주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엄청나죠. 2년 거주를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장특공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5일날 취득을 하시고 2년 거주를 하시고 10년 보유를 하셔서 10년이면은 2027년에 이제 뭐 양도 매매 가격이 뭐 20억에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장특공제 10년의 그런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9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499만 7,500원만 낸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거주를 안 했다. 이러면은 이제 확 달라진 거죠. 이러면은 비과세도 안 될 뿐더러 장특공제 혜택도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냐? 3억 2,950만 500원 정도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한 2,500만 원만 낼 수도 있는 반면에 3억 3천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거의 뭐 3억 원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양도 시점을 잘 잡으셔야지 세금 폭탄을 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강조를 드리면 차이가 크다라는 거. 2,400, 2,500만 정도 낼 수도 있죠. 잘못하면은
3억 3천만 원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 이 부분 잘 참조하셔가지고 올해 내에 하실 분들은 올해 내에 이제 반드시 그 양도를 하시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장기로 이제 보유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요 2년 거주 여부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짧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